안녕하세요. 빨간새입니다. 스토크시티의 바우터버거는 무릎 부상에서 회복 후 훈련에 복귀했으며 이제 벤 윌목과 샘 갤러거와 함께 벤치에 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벤 윌목과 샘 갤러거는 최근 경기에서 다시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앤다 스티븐스는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돌아왔지만 스토크시티는 여전히 솔시디베, 린든 구치의 결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시 윌슨 에스브랜드는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루이스 쿠마스는 지난 경기에 제외되었고 그는 알리 알하마디의 지원군으로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들즈브러는 여전히 세니 디엥, 다라 레니안, 벤도크, 라일리 맥그리, 조니 하우슨의 결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암페르니 다익스틸과 다엘프라이는 최근 부상과 질병에서 복귀했으며 지난 경기에서 수비진을 이뤘던 두 선수는 다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토미 코메이와 켈레치 이에나초가 함께 호흡을 맞췄으나 피나자즈나 사무엘 일링 주니어가 복귀하면 둘 중 한 명은 벤치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최근 챔피언십 홈경기에서 패배 없이 4경기를 치렀고 그중 3경기는 1.5골 이하의 저득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최근 5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밀려나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미들즈브러의 부진을 상대로 홈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들즈브러의 마이클 캐릭 감독은 팀의 부진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최근 4번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많은 득점이 예상되지 않으며 스토크시티의 최근 홈경기 4경기 중 3경기는 한 골 이하로 끝났습니다. 미들즈브러는 이전 시즌 초반에는 공격력이 좋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겨우 2골만을 기록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이번 시즌 홈에서 이미 북동부 팀을 1대0으로 이긴 경험이 있으며 12월 말에는 선덜랜드를 1대0으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들즈브러가 부진한 상황에서 스토크시티가 비슷한 방식으로 승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틱은 12월 이후 홈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으며 이번 시즌 국내 리그에서 홈에서도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포레스트는 발 부상으로 12월부터 결장 중이며 3월까지 복귀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파울로 베르나르도는 최근 레이스 로버스와의 경기에서 발목을 다쳐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레오 하타테, 칼럼 맥그리고, 아르네 앵월스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버니언과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첫 하프를 보였던 조타와 제프리 슐루프는 후반에 아담 이다와 그렉 테일러를 대신해 교체로 출전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에버디는 부상으로 몇 명의 선수가 결장할 예정입니다. 단테 폴바라, 빈몰로이, 잭 밀른, 제이미 맥그라, 빈센트 베수이엔이 여전히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 영입된 오데이 다바그는 킬마르녹과의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해 결승골을 넣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틱은 이번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13경기 중 12경기를 승리하며 2023년 12월 이후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셀틱은 에버딘과의 최근 28번의 맞대결에서 22승을 거두었으며 글래스고에서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는 6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반면 에버딘은 시즌 초반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1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던디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승리의 기운을 되찾았고 그 후 킬마르녹과의 경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에버딘은 셀틱과의 경기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셀틱이 여전히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 밀란은 지난주 주전 골키퍼 얀조머가 엄지손가락 수술을 받으면서 결장 중이고 마르쿠스 튀랑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튀랑의 자리를 대신한 호아킨 코레아도 제노아와의 경기에서 무릎 염좌를 당해 전반전만 출전하였고 이에 따라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나 메흐디 타레미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카를로스 아우구스토와 다비데 프라테시의 출전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타이틀 결전이 예정되어 있어 인자기 감독은 선발진을 추가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판 더프레이,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하칸 차라놀루가 벤치에서 출발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부상으로 팀의 최다 득점자인 타티 카스테라노스가 결장 중이고 그 자리를 티자니 노슬린이 계속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슬린은 최근 코파 이탈리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니콜로 로벨라는 출전 정지 처분을 마친 후 복귀했으며 엘세이드 히사이와 마티아스 베시노가 카스텔라노스와 함께 결장하고 있습니다. 피사요 델레 바시르도 베네치아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반 프로베델이 지난 토요일에 벤치에 앉아 있었던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 대신 컵대회 골키퍼인 크리스토스 만다스가 지난 스탠디오 펜초 경기에서 출전했으나 마르코 바로니 감독은 여전히 프로베델을 주전 골키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 밀란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9경기 중 8경기를 승리하며 강한 홈 성적을 기록했고
라치오는 최근 5번의 원정 경기 중 3번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라치오는 코파 이탈리아에서 5경기 연속 원정에서 패배했고 그중 4번은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라치오는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로마, 브라가, 베네치아를 상대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터 밀란은 강력한 홈 성적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토요일 라스 팔마스와의 경기 후 부상당한 발을 보여준 라민 야말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말은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은 최근 부상에서 회복되었고 이번 경기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마르크 베르날과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은 여전히 출전하지 못합니다. 헤드코치 한즈 플릭은 라스 팔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선수들을 바꾸고자 하며 다니 올모, 프랭키 데 용, 이니고 마르티네스, 로날드 아라오오 등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란 토레스는 지난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라스 팔마스와의 경기에서도 교체로 출전해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아틀레티코는 후안 무소를 골키퍼로 기용할 예정입니다. 무소는 이번 시즌 코파델 레이에서 아틀레티코의 골키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발렌시아와의 라리가 경기에서 출전 정지를 받았지만 이번 경기에는 돌아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케는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최근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고 공격진에서 계속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데르 쇠를로트는 다시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비 갈란과 호세 히메네스는 다시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6번의 맞대결 중 5번을 승리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최근 홈에서 5경기 중 4번을 승리한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는 스페인 리그 타이틀 경쟁에서 중요한 시점에 펼쳐지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4월 마드리드에서 열릴 2번째 경기를 대비해 첫 번째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12월에 아틀레티코에게 홈에서 패배한 복수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96분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에 힘입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레티코는 최근 몇 경기에서 퍼포먼스가 다소 떨어졌고 바르셀로나가 이번 첫 번째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